안녕하십니까. 열일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 자바 입출력과 폼에서 라운드 17 자바 폼과 프레임 그리고 레이블, 기본 레이아웃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부터가 여러분들께서 GUI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GUI 프로그램은 잠시 후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의미로요.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그래픽으로 제공되는 화면으로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된 내용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쪽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요. 뭐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전부 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목차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 프레임 클래스와 레이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프레임 클래스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여기에 따로 떼어둔 이유가요. 프레임이라는 것이 이제 베이스 GUI의 베이스 폼인데요. 이 베이스 폼에다가 레이블이라는 컴포넌트를 먼저 넣어서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려고 레이블 하나만 그냥 먼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시게 되면 이 레이블은 뒤에 가서 그 GUI의 컴포넌트들이라고 해갖고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또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프레임의 상속 계열 클래스들. 일단 프레임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알기 위해서는 얘의 상위 클래스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 당연히 하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클래스들 속에 어떠한 메소드가 있는지 그거를 API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메소드들은 일일이 제가 예제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예제들을 직접 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레이아웃 매니저. 다시 말하면 화면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요 프레임이라는 클래스가 잠시 후에 보실 때 사각형 상자라면 이 안에 이제 컴포넌트들을 넣을 거예요. 컴포넌트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컴포넌트가 버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버튼을 넣을 건데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이제 뭐 이러한 식으로 다섯 가지로 배치를 할 건지 뭐 여하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매니저들 그러니까 관리자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게 AWT 계층에서는 다섯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계층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목차로 해갖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면 프레임 클래스와 레이블이라는 부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UI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를 위한 그래픽 화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픽 화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계산기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뭐 한글 97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떠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나요? 그렇죠. 네모난 상자로 해갖고 위에 뭐 꽃표 뭐 X 표시가 딱 있어서 요거는 닫기 뭐 이러한 형태로 해서 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죠. 이러한 네모난 상자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 형태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그래서 요게 바로 그래픽 화면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보통 뭐라고 통합해서 부르냐면 GUI다. GUI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러한 GU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모난 상자를 먼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이 네모난 상자는 프레임 클래스라는 부분에 나타나 있고요. 이 프레임 클래스의 API를 살펴보시게 되면 GUI의 베이스 폼인 프레임을 생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을 생성시키는 방법은 프레임 객체를 다이렉트로 사용해서 생성시키는 방법하고 프레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생성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두 가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프로젝트로는 데이 017, 17번째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데이 017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ew 하셔갖고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시키는데요. 자, exam 언더바 01이라는 프로젝트를 생성시키고요. 자, 이번에 사용될 패키지는요. 여러분들 뭐 IO 쓸 때는 위에다가 import java.io 쓰신 기억이 있으실 거고 util에 관련된 패키지들은 util에 다 들어있었죠. 그렇더라면 지금 배우고자 하는 GUI에 관련된 패키지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import 시키기를 java에 awt라는 이러한 패키지 들어있습니다. awt라는 패키지가 뭐냐면요. 이 awt가 뭐의 약자냐면 Abstract Window Toolkit이라고 해서요.
추상적인 윈도우 도구다 라고 해서 뭐 버튼이나 레이블이나 전부 다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AWT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AWT, Abstract Window Toolkit이라는 패키지 요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용하시게 될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적인 요 프레임 폼을 통해서 객체를 한번 생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public static void main 하셔서 기본 폼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프레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클립스 요거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클립스 이거 자체도 사각형 상자에 제일 위에 언더바 있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있고 그 다음에 X 버튼 이러한 식으로 세 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제목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 사각형 상자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AWT에서는 이러한 사각형 상자를 미리 컴포넌트로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는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각형 상자를 그려내려면 그래픽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컴포넌트 사용법부터 우선 배우도록 하죠. 자, 프레임이라는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해서 F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클래스에 대한 객체 만드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클래스에 대해서 객체를 생성시킬 때는 당연히 new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자, 우선 어떠한 생성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API를 통해서 java.awt 패키지를 열어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 클래스 상속 계열, 잠시 후에 상속 계열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상속 계열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클래스들의 메소드들도 대충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이러한 프레임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어떻게 생성시키는가? 생성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가 있고 다음에 그래픽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생성시키는 게 있고요. 다음에 문자열을 통해서 생성시키는 거, 문자열과 그래픽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생성시키는 거. 여기서 그래픽 컨피그레이션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중고급 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가 다룰 것은 문자열로 생성시키는 거하고 디폴트로 생성시키는 거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디폴트로 생성시키는 것은 제목 없이 그냥 네모난 상자만 나타내는 거고요. 요게 문자를 가지고 생성시키는 것은 제목. 다시 말하면 요 위에 보시면 이거 도움말 파일도 프레임이죠. 요 위에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러한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생성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둘 다 한번 사용해 볼까요? F는 new frame 하셔서 하나를 생성시켰고 하나는 또 하나는 frame F1은 new frame 하셔서 제목 뭐 이러한 식으로 적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이란 요 자리에다가 자바 뭐 이렇게 적어도 관계는 없겠죠. 자, 요렇게 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드신 거냐면 요러한 사각형 상자를 만드신 겁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실행시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탁 시켜보시게 되면 오, 실행 잘 됐네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실행은 잘 됐는데 뭔가 화면에 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게 왜냐면요. 요거 자체가 사각형 상자라는 것은 맞는데 이 사각형 상자를 화면에 띄워라, 띄우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 메소드의 디폴트 값이 뭐냐면 화면에 나타내지 마라라는 것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더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얘를 화면에 나타낼 수 있도록, 화면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더라면 프레임 클래스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프레임의 속성을 조절해야 됩니다. 속성을 조절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앞서서 배웠다시피 클래스에서 어떠한 동작을 취하려면 메소드 호출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메소드를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처음 이러한 프레임을 접하시게 되고 메소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시겠다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좀 알기가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는 필요한 메소드를 저절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소드를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화면에 띄울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나타나 있지 않네요. 그렇더라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상속을 배우셨죠. 제가 아까 상속 관계의 클래스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요.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 계열의 메소드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를 쫙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show라는 이러한 메소드가 있죠. 아, show라는 메소드 뭔가 보여줘라 라는 뜻이겠구나 라는 것이 윈도우라는 요 계열의 윈도우 계열의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show라는 메소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요, 이 show라는 메소드보다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메소드를 찾으셔야 되냐면 컴포넌트 클래스,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setVisible이라는 이 메소드를 사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거고요. show는 약간 변칙적으로 그래픽적인 요소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show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프레임을 띄우고 프레임을 종료시키고자 할 때, 프레임을 닫고자 할 때는 setVisible이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setVisible 요 메소드 한번 볼까요? 클릭 한번 해보시게 되면 setVisible은 불리언 값을 가지고 만약에 불리언이 true면 컴포넌트를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숨겨라. 이러한 뜻으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의 setVisible 속성 값은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얘를 실행을 시켜봤자 아무것도 뜨지 않고 그냥 terminated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둘 다 한번 띄워봅시다. 자, F라는 속성을 조절하겠습니다. F.setVisible 하셔서 true. 원래 false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값을 true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F1도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setVisible 뭘로요? true. 자, 이렇게 만들어 두셨으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행시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 자, 실행을 시키게 되니까 이제는 터미네이트는 안 떴어요. 그럼 프레임이 떴다는 얘기죠. 어디에 떴을까요? 그죠? 이쪽 좌측 상단을 한번 보십시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자바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프레임하고 아무것도 제목이 없는 프레임 두 가지가 떴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프레임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걸 약간 늘려볼까요? 프레임처럼 생겼는지 약간 늘려보시게 되면 실제 프레임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바로 요것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프레임 클래스예요. 그래서 속성 값을 보여줘라 라는 거를 조절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프레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언더바도 잘 되고 다음에 언더바 해서 확장하는 것도 잘 되고 확대 축소 이러한 것도 딱 해보시면 확대 축소도 잘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X 버튼은 아무리 눌러도 종료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이제 19단원에 보시면 이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X 버튼 누르면 종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직접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 이클립스도 X 버튼 딱 누르면 종료되잖아요. 종료되기 전에 뭐 기존 사항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묻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이벤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딱 했을 때 행위에 의해서 동작,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벤트인데 이벤트는 19단원에서 배우시게 될 거니까 지금은 무시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띄워두고 종료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클립스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보시면 실행시키고 난 빨간색 이러한 빨간색 그 버튼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 하나씩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버리게 되면 이제 그 방금 프레임 떴던 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고요. 다시 실행시켰다가 없애고 싶다. 요 두 개 떴죠? 두 개 떴는데 없애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눌러주십시오. 만약에 도스 모드에서 실행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또 걱정이 되는 게 있네요. 일단 보여지는 건 다 되었는데 얘를 실행을 시켜보니까 너무 작게 뜨더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크게 떴으면 좋겠는데 얘가 너무 작게 뜨니까 이건 좀 부담스럽죠. 그렇더라면 요 프레임의 속성값 뭐를 바꾸면 될까요? 프레임의 속성값 크기를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럼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속성값이 프레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로 다시 왔습니다. 프레임 API를 쫙 살펴보니까 속성값을 설정하는 부분은 전부 다 set 메소드겠죠. 그래서 크기를 이제 설정해라 라고 하면 영어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세팅해라. set. 일단 set으로 시작한다고 했었고 set. 그 다음 뭡니까? 뭐를 설정해라? 크기를 영어로 하면 사이즈가 되겠죠. 그러면 set 사이즈라는 걸 찾아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라면 또 상속관계를 찾아봐야 되겠죠. 상속관계 찾아보시면 set 사이즈 여기도 없네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도 없네요. 그 밑에 보시면 이쪽에 set size라는 부분이 있네요. set 사이즈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멘전으로 크기를 정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인티저 값으로 크기를 정하는 건데 일단 여기는 디멘전이고 두 번째 여기에 위드스하고 하이트 가지고 폭과 높이를 가지고 크기를 정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디멘전 클래스는 18단원에서 배우시게 될 거니까 지금은 요거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통해서 픽셀 단위로 조절하는 걸로 그렇게 나누어 봅시다. 그럼 이 크기를 조절하는 픽셀 단위라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픽셀은 여러분들이 이거 화면이 몇 픽셀에 몇 픽셀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화면은 800픽셀에 600픽셀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화면은 1024에 768 그러니까 1024 768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크기가 전부 다 픽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픽셀을 생각하셔 갖고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 건데요.
자, 그러면 크기, 셋 사이즈를 통해서 한번 크기 지정해 볼까요? 자, 일단 크기를 지정할 때는 화면에 띄우기 전에 크기를 지정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화면에 뜨기 전에 여기서 F.set size 크기 정하겠습니다. 300픽셀에 200픽셀. 얘는 F1은 set size 정하기를 400픽셀에 300픽셀. 자, 이러한 식으로 속성값을 정한 다음에 화면에 띄우겠다 라는 식으로 설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그럼 하나는 400픽셀에 300픽셀로 떴고 하나는 300픽셀에 200픽셀. 크기가 서로 틀리죠. 이러한 상태로 초기 크기 값도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뭐를 또 만들 수 있을까요?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얘를 무조건 실행시키면 항상 어디에 떠요? 좌측 상단에 이렇게 떠버리죠. 이것도 귀찮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띄우고 싶다, 이러한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 메소드 한번 유추해 봅시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세팅하겠습니다. 어디를? 위치를 세팅하겠습니다. 위치가 영어로 뭐죠? 포지션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로케이션, 위치를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et locatio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에 set location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역시 디멘전이나 width height 가지고 그 XY 축의 좌표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픽셀 값으로 조절하는 거니까 로케이션 보시면 포인트하고 디멘전이 아니라 포인트하고 XY 값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Y 값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위치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F.set location 하셔서 어디 할까요? 200, 200픽셀의 위치에 F를 나타내고요. F1은 set location 300픽셀, 300픽셀에다가 이제 배치를 시킵시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딱 시켜보시면 얘는 200, 200에 떴고 얘는 300, 300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조금만 더 응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얘네를 화면 정중앙에 배치시키는 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화면 정중앙에 어떻게 배치를 시킬까요? 자, 그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화면 정중앙에 배치시킬 때 일단 기초를 아셔야 되겠죠.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화면이 이렇게 있고 프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화면 정중앙에 배치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화면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화면의 크기 절반, 맞죠? 다음에 화면의 높이 절반. 자, 요 위치에다가 꼭지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꼭지점 갖다 대버리면 프레임이 요렇게 나타나 버리죠. 이러면 화면 정중앙에 가나요? 안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레임 폭의 절반만큼을 뒤로 이동해야 되겠죠. 뒤로. 그래서 프레임 폭의 절반만큼 뒤로 이동하고요. 다음에 프레임 폭의 높이 절반만큼을 위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 우선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 정중앙이라는 것은 나누기 2하면 정중앙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요거 화면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면의 크기가 1024-768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면의 크기는 요거는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 관리를 하게 되냐면 DIMEN, 디멘전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뒤에 가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SCREN, 스크린이라고 해서 요건 외우십시오. TOLKIT, toolkit.get default toolkit get screen size. 그러니까 화면의 크기를 얻어낼 수 있는 클래스를 자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클래스가 뭐냐면 바로 툴킷이라는 클래스인데요. 툴킷의 get default 툴킷을 호출하게 되면 객체가 생성되고 이 객체를 통해서 화면의 크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 자체는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리턴 시키는 값은 디멘전이라는 클래스 값입니다. 디멘전 클래스가 뭔지 모르시겠죠? 디멘전 클래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디멘전 클래스는 폭과 높이를 관리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높이하고 폭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get width, get height, 다음에 뭐 요게 set size라는 식으로 해서 폭과 높이만을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디멘전 클래스를 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화면의 크기도 절반으로 나눠야 되지만 프레임의 크기도 이제 센터를 정렬하는 데 필요하죠. 그래서 프레임의 크기도 DIMENSION 디멘전 F의 크기, F의 사이즈는 F.getSize. 사이즈 얻어내는 쪽은 전부 다 getMethod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getSize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DIMENSION F1의 사이즈는 F1.getSize 하시게 되면 이제 크기를 얻어내었습니다. 화면 크기도 얻어냈고 프레임 각각의 크기도 얻어내었으면 자, 중앙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중앙 정렬을 어떻게 시킬까요? 그죠? 공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티저 x축의 좌표는 f에 대한 좌표부터 먼저 한번 설정해 봅시다. 우선 화면을 절반으로 나누고요. 화면의 폭을 절반으로 나눈 거. 이러면 화면의 폭이 절반으로 나눠졌으니까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요 폭을 절반으로 나눈 거. 요거하고 똑같죠? 거기에서 얼마만큼 빼줘야 될까요? 프레임 폭의 절반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프레임 폭의 절반만큼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레임 f 언더바 사이즈의 폭의 절반만큼을 빼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면 여기 절반에서 여기 절반만큼을 빼주면 이게 바로 x의 크기가 된다라는 건데 인티저 값으로 지금 제가 해놨죠. 그래서 얘는 지금 더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티저로 형변함만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높이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겠네요. y포스는 인티저로 형변환 시키요. 스크린 get height 나누기 2 마이너스 f 언더바 size 점 get height 나누기 2 라고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하신 다음에 뭐를 하시면 돼요? f 점 set location은 x 포스, y 포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똑같이 무엇도 처리할 수 있냐면 F1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포스 1, 1, 1, 1 하시고 F1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F1.size, 1.size. 자, 이렇게 해서 띄우시면 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보세요. 정중앙에 딱 떴죠. 얘를 비켜볼까요? 비켜보시면 얘도 정중앙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되는 거 이건 거의 공식이다시피 외우셔야 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객체를 생성시키고 다음에 크기를 설정하고 다음에 배치를 시키고 뭐 이러한 부분까지 다 한번 다뤄봤네요. 그럼 여러분들 응용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실행을 시켰는데 이거 같은 경우 확대 축소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확대 축소를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메소드를 상상해 보시면 이러한 속성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F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set resize가 크기 변경하는 거죠. resizable을 false 사용 못하도록 해버리면 됩니다. 다음에 F1에 대해서도 set resizable을 false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서 아무리 눌러도 처리가 안 되도록 뒤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아무리 눌러도 이제 확대 축소가 안 되도록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제 크기를 변경하려고 해봤자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응용하셔갖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그 타이틀이 없는 요놈한테 타이틀을 주려면 어떠한 메소드 사용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set titl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계시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프레임 객체를 생성시키는 방법을 객체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생성시키다 보면 매번 유사한 프레임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시키고 막 작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면에 정중앙 배치시키고 크기 정하고 다음에 객체 생성시키고 화면에 보여라고 얘기를 하고 리사이즈블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만들면 무조건 해야 될 작업이다 라고 하면 매번 이렇게 적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렇더라면 우리가 배웠을 때 요렇게 되는 것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뭘로 작성해 두는 게 좋을까요? 나만의 새로운 클래스로 작성을 해두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로 배우실 방법, 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프레임이 뭐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적으로 실무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는 방법은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작성하려는 요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선 두 번째 예제를 작성해 보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exam 언더바 02번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import java.awt를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고 해두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할 거냐 라고 물으면요. 요 위에 임의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exam 언더바 02 언더바 serve라고 할까요? serve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요 클래스가 프레임을 대체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성시키는 것은 exam 언더바 02 언더바 서브의 객체, ex는 exam 언더바 02 언더바 서브라는 객체를 하나 딱 생성을 시킬 거예요. 제목도 한번 넘겨볼까요? 제목 해서 제목을 넘겼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퍼블릭 생성자를 통해서 4개 변수를 하나 받을 겁니다. exam 언더바 02 언더바 서브는 스트링 타이틀. 자, 요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이놈이 프레임이면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상속이라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프레임이라는 놈을 상속을 받을 거고요. 이 프레임의 생성자에 보면 제목을 가지고 생성시키는 거 아까 배워보셨죠. 요게 보시니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시켰잖아요. 그렇다면 프레임 클래스의 문자를 가지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되는데, 자, 이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 이거 다형성 상속성 시간에 배우셨죠. 뭐라고 하면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할 수 있나요? 슈퍼라고 하면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할 수 있죠. 해놓고 타이틀을 그대로 전달하면 제목을 가지는 프레임 하나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 한 줄만 적으면 요 제목을 가지는 프레임 생성시킬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화면에 띄우겠다 라고 하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속성값 조절 중에서 무슨 값으로 호출하면 될까요? 슈퍼에 있는 점 set visible 요거 호출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상위 클래스에 있는 set visible이 호출되어서 뭐가 처리가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화면에 뜰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라는 제목이 들어가고 화면에 이렇게 뜰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크기도 여기서 조절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크기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슈퍼점 속성값을 조절합니다. set size 얼마에 얼마로 조정할까요? 300에 200 정도로 미리 조정해 놓고, 그러면 이 클래스로 뜨는 모든 프레임은 무조건 300에 20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화면 정중앙 배치하는 법 아까 하셨죠? 스크린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시킨 다음에 F가 아니라 슈퍼를 통해서 슈퍼의 get 사이즈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슈퍼점 get 사이즈를 얻어내어서 그냥 이거는 프레임 FRM이라고 할까요? FRM. 자, 이렇게 해놓고 X포스하고 Y포스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S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X포스하고 Y포스 하셔서 FRM RM 하시고 여기는 슈퍼의 속성값을 이렇게 조절하셔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책에서는 제가 슈퍼라고 안 적었고 디스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사실 여기에 디스 적어도 관계없어요. 왜 디스 적어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디스라고 적었을 때 자기 자신의 클래스에서 해당 메소드를 못 찾으면 자동으로 상위 클래스를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슈퍼라고 적거나 디스라고 적거나 지금은 매일반인데요.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에서는 디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고요.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디스라기보다는 슈퍼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띄워두시게 되면 얘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물론 크기 변경도 못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슈퍼의 속성값 중에 set resizable 이 값을 false로 조절을 하시면 크기 변경도 못하도록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마만큼의 클래스를 하나 딱 생성시켜두고 얘를 계속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로 객체 안 생성시키고 얘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시킨다라면 이마만큼 반복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겠죠.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객체를 생성시킬 때는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작업, 이러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 방식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매번 클래스 만들 때마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요게 이제 거의 기본 폼이다시피 하고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요 기본 폼의 작업은 보세요. 그대로 제가 복사를 내두고 복사를 내서 요게 메모장 하나를 열어서 이제 만들어 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다른 이름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이름에는 매번 exam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겠죠. 요 숫자 자리 비워둘 거고요. 요 숫자 자리도 매번 틀려지겠죠. 비워둘 거고 요 숫자 자리도 비워두고 여기도 비워두고 여기도 비워두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폼을 디폴트 폼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본 폼이라고 저장해 놓을까요? 그래서 매번 쓸 때마다 저 폼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저걸 복사해서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게 렉 언더바 워크스페이스 요 위치에다가 기본 폼 기본 폼
폼. 이렇게 해서 txt를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번 우리 작업할 때마다 요거 열어놓고 제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복사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자, 알아두시고요. 일단 내려둘게요. 자, 그래서 요만큼으로 여러분들께서 클래스를 직접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방법하고 다음에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 객체를 생성시키는 방법과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프레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프레임을 배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죠? 그래서 프레임을 배치시키니까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거. 프레임 빈 화면 딱 뜨면 뭐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 안에 뭔가가 추가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레이블이라는 거. 레이블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일단 레이블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프레임의 컴포넌트가 올라갈 수가 있구나.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프레임이 하나 배치가 되었다고 치고 자, 세 번째 예제를 작성해 왔고요. 제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세요. exam 언더바 03이라는 예제를 작성하고 여기 아까 기본 폼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기본 폼이라는 거 여기서 이만큼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자, 기본 폼이라는 거 붙여 넣었으면 여기에 03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여기도 03, 여기도 03, 여기도 03, 다음에 여기도 03, 다음에 03.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제일 위에는 임포트 구문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임포트 java.awt. 모든 것. 자, 하시게 되면 에러가 싹 다 없어지게 되었고요. 기본 폼 작성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제 이러한 기본 폼에다가 내용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내용부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겠죠. 지금 생성자 자체가 조금 복잡잖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소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this.init. 다시 말하면 초기화할 수 있는 의미로 init이라는 글자 넣는 이유가 초기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그냥 지었는 겁니다. 요건 뒤에 가시면 애플릿에 보시면 애플릿의 생명 주기하고도 똑같은데요. 지금은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지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지었는 요 메소드 public void init이라는 메소드 만들어서 이 안에서 무슨 작업할 거냐면 화면 초기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 생성자가 복잡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작업 처리하면서 이 초기화 메소드 호출되면 여기서 초기화 작업 다 하고 나머지 세팅 작업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때 무엇을 만들어 줄 거냐면 우선 객체를 하나 선언할 건데요. 이 객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레이블이라는 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lb는 new label 하셔서 김승현이라는 글자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프레임 위에다가 올리고 싶은데요. 프레임이 현재 요 exam 언더바 03 언더바 서브라는 요 놈이 프레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요 글자를 올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적을 거냐면 원래는 여기도 슈퍼라고 적어야 되는데요. this로 가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현재 프레임에 올린다 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요. this에다가 add 추가시키겠습니다. 무엇을요? 방금 만든 요 컴포넌트 lb라는 컴포넌트를 추가시키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식으로 추가를 시키시게 되면 컴포넌트 추가 작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프레임 하나 만들었으면 요러한 글자들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컴포넌트 이것뿐만 아니라 버튼도 있고 체크박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 하나 올리는 거 요것만 보고 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김승현이라는 글자가 요 프레임 위에 싹 올라가게 되었죠. 이 프레임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전체 영역을 다 차지해 버린 겁니다. 요건 뒤에 가서 레이아웃 매니저를 배워보시게 되면 적절하게 위치를 배치시킬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